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날 이 김영애 오두막은 인가와 가깝고 짝달막한 소나무들이 햇빛을 나눠주고 있어서 밝고 따뜻했다. 기어서 고갯마루까지 올라와서 21번 크게 쉬고 골짜기로 내려섰다. 인적 없는 내리막길은 대낮에도 어두웠다. 어지간히 바쁜 일이 아니면 어른들도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다. 급하게 구불거리는 어렴풋한 길의 흔적을 따라 내려가다가 쭉 미끄러져 대여섯 걸음 앞에서 멈추기도 하였다. 빈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스쳐 부스럭대는 소리가 도깨비들 방망이 휘두르는 소리로 들렸다. 머리털이 솟구치고 오그라드는 몸으로 가쁜 숨소리도 토해내지 않으려고 입을 앙다물었다. 산 아래 대여섯 채의 초가집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동아시를 지나며 안도의 숨을 쉬는 것도 잠깐이었다. 작년 장마 때 오솔길까지 불어난 황토물에 발을 헛디딘 사내 아이가 끝내 나오지 못했던 둔벙을 만났다. 아이의 혼을 건진다고 진각 꽹과리를 치며 구슬하던 무당을 보았던 곳이다. 시큼한 속내를 알 수 없는 그곳 더 빨리 지나가고 싶었지만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겨울을 건너자 원산과 밤실로 연결되는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두 갈래 길이 나오고 저만치 신장로가 보였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밑동이 텅 비어있는 아름드리 미루나무 그릇 위에 앉았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옆집 대학생 삼촌을 따라가서 배웠던 예수님이 떠올랐다. 막내만 낫게 해주시면 예수님을 잘 믿을게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후회가 밀려오고 눈물과 함께 동생 얼굴이 떠올랐다. 검은 바지가랑이에 붙은 황토가 그 상황에서도 눈에 거슬렸다. 나무 덩굴에 문질러 보다가 손바닥으로 대충 털어내고 일어섰다. 봄방학이라 그런지 오가는 학생들도 없었다. 5일장이 서기 이틀 전이었다. 읍내로 향하는 신장로는 봄가뭄에 목마른 흙과 자갈들이 한가했다. 하늘과 맞닿은 미루나무 가로수만이 이따금 공중에서 바람과 내통하는 소리를 낼 뿐 무서우리만치 적막했다. 갑자기 빵빵빵 경적이 따발총 소리처럼 울렸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비스듬한 신당로로 갓길로 미끄러졌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상같은 흙먼지를 내 앞에 뿌려놓고 트럭 한 대가 지나갔다. 먼지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심리도 못 가서 빵꾸나 나버려라. 흙먼지만 보이는 트럭 뒷공문에 대고 발길질을 하고 고함을 내질렀다. 답답하던 속이 조금 뚫리는 듯했다. 안 그래도 목이 말라 뻑뻑하던 입안에 매캐한 흙먼지가 가득 들어와 마른 침을 짜내서 뱉어야 했다. 이번에는 신장로의 크고 작은 돌풀이가 나를 2번 더 넘어뜨렸다. 홍역이 유행하던 그때 의사선생님은 자리에 없었다. 원장 부인이면서 간호사인 주인 아줌마가 의원을 지키고 있었다. 내 몰골을 본 그녀는 쩌쩌쩌 혀를 차더니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작은 손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흙먼지와 눈물로 얼룩진 내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뭉클했다. 서러움이 올라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간호사 아줌마가 내 엄마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붕붕 떠다니기도 했다.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선생님이 왕진에서 돌아오면 갈 것이니 어서 가서 약을 먹여라. 약을 먹으면 동생은 괜찮을 거다 하며 약봉지를 내 손에 들려주었다. 나는 집을 향해서 다시 달렸다. 의원에 갈 때는 생각나지 않았다. 다른 걱정이 뒷바퀴를 멈추게 했다. 동생을 데리고 밖에 나갔다고 아버지께 혼날 일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집에 안 들어가고 고모네 집으로 갈까? 외갓집으로 갈까? 저 시커먼 덤벙으로 들어가 버릴까? 버떡 약 빨리 먹이면 동생이 괜찮을 거라던 간호사 아줌마의 말이 떠올랐다. 일단 약봉지는 갖다 줘야지. 땀이 흥건한 손바닥을 바지 옆구리에 문지르고 약봉지 진 손을 가슴에 품고 말미제로 들어섰다. 내려올 때의 말미제길과 올라갈 때의 말미제길은 전혀 달랐다. 내려올 때는 뛰어내려오다 넘어지면 뒹굴면서 저만치 갈 길이 줄어들곤 했었는데 올라갈 때는 기다시피 가야 할 곳이 많았다. 무섭고 지루하고 숨이 막혔다. 살인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집안을 살폈다.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서 더 무서웠다. 동생들도 보이지 않았다. 심상치 않은 집안 분위기를 눈치챈 개구장이들이 윗방에 들어가 시키지 않아도 숙제를 해두고 놀고 있는 모양이다.
아침 일찍 걸음을 지고 꼴레미 논에 가셨던 아버지는 쇠죽을 끓이시는지 사랑방 아궁이 앞에 앉아 계셨다. 소나무 장작다는 소리에 내 발소리를 듣지 못하셨을까. 기다리던 엄마가 기척을 알아채고 사랑방에서 문을 열었다. 재빨리 약봉지를 툇마루에 던졌다. 아기 약 먹이기에 물떠와라 하시며 나를 부르는 엄마를 무시하고 살인문을 나서는데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며 쫓아나왔다. 그러나 다람쥐처럼 재빠른 나를 아버지는 붙들지 못했다. 아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일부러 나를 잡지 않으신 게 분명했다. 집을 나와 뒷산으로 갔다 마을 어귀에서 우리 집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상수리 나무 낙엽을 깔고 앉았다. 의사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배가 너무 고팠다. 그러고 보니 동생들 이런 점심 먹일 때 남긴 밥을 먹은 게 전부였다. 내 사정도 모르고 밥 달라고 졸라대는 배를 깍지 낀 손으로 꾹 눌러 덩어리에 붙이고 문질러 주었다. 저 아랫마을 어귀에 작은 오토바이가 보였다. 나도 산에서 내려와 집 앞에서 의사를 기다렸다. 땅거미와 함께 의사의 왕진 가방이 사랑채에 도착했다. 의사 뒤에 따라가 문지방 뒤에 몸을 반쯤 숨기고 한쪽 눈으로 들여다본 방안.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방처럼 엄마 품에 안겨있는 막내를 보았다. 이슬 같은 숨조차 붙들고 있기에 지쳤는지 미동도 없었다. 차디찬 의사의 주삿바늘에 막내의 몸에서 마른 흐름이 잠깐 묻어나온 듯했다. 의사보다 앞서 토방을 내려온 나는 딜한 장독대 뒤에 숨었다. 3월의 초저녁 찬기온이 으슬으슬 얇은 옷을 파고들었다. 쪼그리고 앉은 다리에 쥐가 나고 온몸이 얼어버릴 것 같아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딜 안에서 통하는 뒷문을 열고 입방으로 들어가야지 마음을 먹고 일어서려는데 사랑채에서 엄마가 아가 울부짖었다. 그렇게 다급하고도 괴상한 울음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고 지금까지도 들어본 기억이 없다. 다시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때까지 주체할 수 없던 떨림과 눈물이 거짓말처럼 딱 멈추었다. 아버지가 꺽꺽 짐승처럼 우셨다. 그 소리에 사랑채가 쩍쩍 금이 가는 것 같았다. 저러다가 아버지가 숨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순간 무서움이 몰려왔다. 나도 사랑채로 들어가 막내의 이름을 부르며 울기라도 해야 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더욱이 아버지와 엄마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와중에도 배가 고파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부엌으로 내려가 부뚜막에 앉았다. 엄마가 가마솥에 묻어둔 밥그릇을 꺼내 반찬도 없이 어겁지겁 먹어치웠다. 밥을 먹고 나니 아버지한테 붙잡혀서 두들겨 맞는다 해도 이제는 하나도 겁나지 않겠다는 어깃장이 생기기도 하였다. 부뚜막은 떳떳하였고 얼었던 몸이 풀리고 배도 불렀다. 졸음이 쏟아졌다. 동생들은 윗방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었다. 눈치 없이 내 눈도 자꾸 감겼다. 그러다 잠들면 막내에게 미안할 것 같아서 앉은 채로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바깥에서 들리는 엄마의 끓는 흐느낌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살며시 문을 열어보았다. 스마게 겨우 살인문이 보이는 것이 이런 새벽이었다. 아버지가 사랑채 토방에 발채가 얹어진 지게에 삽자루를 올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사랑방으로 들어가더니 가머니에 말아서 새끼줄로 동여맨 무언가를 가지고 나와서 발채에 올려놓았다. 엄마는 마루 끝에 서서 울기만 하셨다. 시계를 짊어진 아버지가 쟁걸음으로 살인문을 나가고 그 뒤를 엄마의 맨발이 쫓아가다가 문득에 걸터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집 앞 다락눈을 뜨다시피 가로질러 아랫물로 내려가셨다. 아버지의 흰 저고리가 희끗희끗 보이다가 마을 어귀 모퉁이를 돌아가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래 울었다. 날이 밝고 한참 후에 아버지와 긴지개와 삽자루가 돌아갔다. 크고 나서 알았지만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속 깊은 골짜기에 애장터가 있다고 했다. 봄방학이 끝나고 개학 첫날 나는 초주검이 되어있는 엄마를 대신해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지었다. 동생들에게 밥을 먹이고 설거지를 끝내고 남동생과 사오리를 끌어서 학교에 갔다. 홍역 바이러스는 감염성이 강해서 면역이 약한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지는 병원치이다. 이웃 동네에서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면 거의 모든 동네에 집단 전염되었다. 특히 아이들에게 빠르게 전염되었는데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이 높은 소아전염병으로 악명이 높았다. 백신도 없어서 예방주사도 맞을 수 없던 때 역사상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많은 아이들이 홍역에 희생되었다.